안녕하세요. 꾸깃개 벼바타 꾹바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동영상의 용량을 줄이는 압축의 원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한 아주 간단한 영상으로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강좌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까요? 압축은 컴프레서, 인코더 혹은 코더와 같은 압축기를 이용해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처럼 동영상과 사진 파일도 기본적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0과 1로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그 데이터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압축하지 않고 저장한다면 1시간 분량의 풀 HD 영상은 약 650GB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영화 DVD 8.5GB짜리를 기준으로 약 72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인코딩 과정을 거쳐 영상의 용량을 줄여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압축된 영상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날로그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시 디컴프레서, 디코더와 같은 압축 해제기를 이용해 원래 상태로 복원을 시켜줍니다. 이 과정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압축 과정을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는 세로로 4줄, 가로로 20칸짜리의 원고지가 보입니다. 총 80개의 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압축하기 전에 우리들만의 압축하는 규칙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해당 단어 뒤에 곱하기 숫자를 표시해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가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 아이의 성이 가시니? 라는 경상도의 사투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5칸은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 가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가 2번이 반복이 되니 이렇게 곱하기 숫자 2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물음표를 가져오고 그 뒤로 역시 물음표가 4번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곱하기 숫자 4를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볼 때는 빈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컴퓨터에 있어서 이 빈 공간도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빈 공간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6개가 더 있습니다. 곱하기 숫자 6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20칸을 차지했던 원고지가 14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30%나 압축이 되었습니다. 검토를 위해 다시 압축한 것을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가 있기 전까지의 문장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2는 앞의 문장만큼 그대로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물음표. 또 곱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숫자만큼 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을 가져오고 역시 곱하기 뒤에 숫자인 6개만큼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의 데이터로 복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압축하겠다고 정한 약속을 컴프레서 혹은 코더라고 불립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풀겠다고 정한 약속을 디컴프레서 혹은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컴프레서의 커와 디컴프레서의 디크를 따서 코덱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코덱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영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압축이 되고 또 우리가 보기 위해서 어떻게 압축을 해제해서 볼 수가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압축 규칙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따라서 코덱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규칙을 가지고 이 문장도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녕하세요까지는 반복되는 글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두고 그 다음 이 빈 공간 다음으로 14칸이 더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빈 공간 다음에 곱하기 14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오늘은 압축의 원리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도 반복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빈 공간이 이렇게 6칸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곱하기 6으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되시죠? 물결. 여기까지도 반복되는 글자가 없으므로 그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음표가 2개가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곱하기 2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으로 오는 키읔은 4개가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곱하기 4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 공간 다음에 역시 2칸이 더 나오는데 곱하기 2로 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였더니 80칸에서 54칸으로 무려 30%나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 압축 방식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실제는 이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공식으로 압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압축에도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압축 방법은 반복되는 문자가 4개 이상일 때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개만 반복되는 글자는 곱하기 2라는 글씨를 쓰더라도 기존에도 3칸을 차지하였고 압축 후에도 3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2칸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3칸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피했습니다. 가끔 압축을 해도 용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데이터가 이 압축 방식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압축 규칙을 이용해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의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다양한 코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축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압축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선 어떠한 방식으로 압축이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해당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래대로 복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데이터의 손실 가능성입니다. 물론 모든 압축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압축 방식에 따라 무손실 압축, 손실 압축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실습한 압축 방식은 무손실 압축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손실 압축 방식은 어떤 원리일까요? 손실 압축 방식은 사람들이 보기에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의 데이터는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조금 다른 데이터로 변형을 시켜서 압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파일의 경우 정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무손실 압축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 압축 방식을 쓰게 될까요? 바로 아날로그 자료인 영상과 이미지, 오디오 파일에서 주로 이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p3, jpg 파일이 손실 압축에 해당합니다. 이미지의 경우 사람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데이터를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비슷한 값으로 변화를 해서 압축을 합니다. 따라서 손실 압축 방식은 압축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 이미지의 손실 압축 방식의 간단한 원리는 다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잘못된 내용이나 좀 더 추가될 내용이 있다면 제가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